이 집 아이들 중 누구를 데려갈 셈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쓸모없다 여겨지던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면 충분하오. 그 순간 이 선택이 한 집안을 살릴지 아니면 완전히 멸문시킬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아이는 왜 선택되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간 그날 이후 남겨진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왜 선택의 공포가 아닌 선택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고 이제 운명을 바꾼 그날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하루도 거치지 않았다. 조선 말기 어느 외딴 염전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안개마을이라 불렀다. 정식 이름이 있었는지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이곳에서 태어난 자들은 평생 소금 냄새와 함께 늙어갔고 안개 속에서 죽어갔다. 박노인도 그중 하나였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총명했다. 글을 배운 적 없으면서도 숫자에 밝아 마을 사람들이 소금을 팔러 갈 때면 을에 그를 찾았다. 둘째는 얌전했다. 말수는 적었으나 손끝이 야물어 그물을 엮거나 도구를 고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빨랐다. 그리고 셋째가 있었다. 말이 느렸다. 몸도 약했다. 5살이 되어서야 겨우 걸었고 7이 되어서도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아이라 불렀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이름처럼 굳어졌다. 박노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부정할 수 없었다. 염전에서 하루 종일 소금을 긁어내고 돌아오면 첫째와 둘째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하지만 셋째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의 금을 따라 그림을 그렸다. 밥을 먹으라 해도 느릿느릿, 잠을 자라 해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보았다. 박노인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것이 미안함인지 원망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느 해가을이었다. 염전의 소금이 유난히 잘 팔렸다. 첫째의 계산 덕에 값을 후하게 받았고 둘째가 손본 술의 덕에 운반도 수월했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술 한 사발을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살만하구나. 하지만 그날 밤 집 앞에 누군가 섰다. 발소리는 없었다. 다만 문풍지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뿐이다. 박노인은 잠결에 눈을 떴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파도 소리도 없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안개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갓을 깊이 눌렀었고 두 손은 소매 안에 감춰져 있었다. 다만 그의 목소리만이 또렷했다. 이 집 아이들 중 하나를 데려가야 하오.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구시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이다. 그 순간 박노인은 알아버렸다. 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절하면 끝이라는 것을. 왜 우리 집 아이를? 묻지 마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지방을 붙잡았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지금 당장 정해야 하오? 그렇소.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첫째를 보낼 수는 없었다. 그 아이가 없으면 집안 살림이 돌아가지 않았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그 아이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새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첫째는 팔을 베고 둘째는 이불을 꼭 껴안고 셋째는 벽을 향해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일어나거라.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노인은 그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밖에 나가자. 아이는 일어나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를 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면 되겠소.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내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나 돌아올 수 있어?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사내와 아이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았고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엇을 보낸 것인지. 아침이 왔다. 박노인은 잠들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안개는 여전했고 바다는 고요했다. 첫째가 일어났다. 아버지, 셋째는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첫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셋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불은 그대로였다. 신발도 그대로였다. 어디 갔어요? 갔다. 어디요?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첫째는 더 묻지 않았다. 무언가 느낀 듯 그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다. 둘째도 일어났다. 그 역시 셋째를 찾았으나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을 뿐이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렸다. 박노인네 셋째 어디 갔대? 모르겠어? 간밤에 사라졌다던데? 사라졌다니 어디로? 글쎄, 그 아이가 어디 갈 데가 있나? 수군거림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박노인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깊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차라리 잘 됐네. 쓸모없는 애 하나 덜었잖아. 그 집도 이제 좀 숨통 트이겠구먼. 박노인은 그 말들을 들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그는 염전으로 나가 하루 종일 소금을 긁어냈다.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어져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멈춰섰다. 셋째가 늘 앉아있던 돌담 앞이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움직임 없이. 사람들은 그것조차 쓸모없는 짓이라 했다. 박노인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사흘이 지났다.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파도도 잦아들었다. 바다는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어부들이 수군댔다. 이상하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물이 텅 비었어. 어제도 오늘도. 뭔가 잘못됐어. 염전도 마찬가지였다. 소금이 제대로 맺히지 않았다. 바닷물을 퍼올려도 햇볕에 말려도 소금은 거칠고 탁했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노인은 불안했다. 그러나 첫째는 달랐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른 데 가서 팔아볼게요. 첫째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수레에 소금을 가득 싣고 이웃 마을로 향했다. 하지만 돌아올 때 수레는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안 사요. 소금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맛이 쓰다고 색도 탁하고. 박노인은 소금을 한 줌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그것은 분명 예전과 달랐다. 다시 만들어 보자. 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소금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바닷물은 탁해졌다.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첫째가 말했다. 아버지, 염전을 팔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이대로 가면 다 망해요. 차라리 지금 팔고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염전을 판다고? 네, 이웃 마을 상인이 관심 있대요. 값은 좀 낮지만.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첫째는 아버지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염전은 팔렸다.
첫째는 돈을 받아 돌아왔다. 박노인은 그 돈을 보았다. 생각보다 적었다. 아니, 터무니없이 적었다. 이게 다냐? 네,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첫째는 돈을 챙겨 어딘가로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첫째는 돈을 가지고 달아난 것이었다. 둘째가 병에 걸렸다. 열이 났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약을 구하러 갔으나 돈이 없었다. 염전도 없었다. 첫째도 없었다. 박노인은 둘째를 업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박노인네는 이제 끝났어. 애군이 들었나 봐. 가까이 하지 마.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둘째를 누였다. 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셋째는 어디 있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데려간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 재앙을 막던 무언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둘째는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 박노인은 아이를 마을 뒷산에 묻었다. 혼자였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볼 뿐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저 집은 이제 끝이야. 애군에 씌었어. 가까이 가면 우리도 당해. 박노인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흙을 퍼올렸다. 손은 떨렸고 등은 굽었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한 줌의 흙을 덮고 나서야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바람이 불지 않았다. 대답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첫째가 서 있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첫째는 수척해져 있었다. 옷은 헤어졌고 신발은 더러웠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아버지, 첫째는 고개를 숙였다. 돈 다 잃었어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좋은 장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첫째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기였어요. 도망갔어요. 찾아가 봤지만 이미 박노인은 첫째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첫째는 그 뒤를 따라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가거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을 나서며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박노인은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첫째는 마을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박노인은 혼자가 되었다. 염전은 없었다. 아이들도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 들어왔다. 그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다만 안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잃은 것인가? 셋째의 얼굴이 떠올랐다. 느린 말투, 약한 몸, 구석의 웅크린 모습.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다고 했다. 박노인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난 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염전이 썩었다. 바다가 죽었다. 첫째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둘째는 병에 걸렸다. 쓸모없던 건 그 아이가 아니었구나.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안개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박노인, 어디 가나? 미쳤나 봐. 저 안개 속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박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바닷가를 따라 걸었다. 파도는 여전히 잠잠했고 바람은 여전히 불지 않았다.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문득 앞에 무언가 보였다. 바위였다. 커다란 바위 하나가 안개 속에 서 있었다. 그 위에 두 사람이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그리고 아이. 박노인은 숨이 멎었다. 아이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다. 몸은 고닫고 눈빛은 맑았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내 아이.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왔구려. 박노인은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를 돌려주시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소. 그 아이를 내보낸 게 잘못이었소. 잘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아셨소?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사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집안의 애군을 몸으로 맡고 있던 존재요. 박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사람들은 그 아이를 쓸모없다 했지. 하지만 그 아이가 있었기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소. 사내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약했던 건 집안의 재앙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말이 느렸던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요. 박노인은 입술을 떨었다. 그럼 내가 그 아이를 내보냈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박노인은 무너져 내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주어졌어. 사내가 말했다. 그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렀소. 그럼 내 아이는 어찌 되는 거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아이의 몫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박노인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얘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이는 바위에서 내려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걸음은 예전처럼 느리지 않았다. 흔들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바위에서 내려오는 것뿐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는 박노인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 보았다.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아버지, 아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또렷했다. 나 물어봐도 돼?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왜 나였어? 박노인은 입술을 떨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기다렸다. 한참 후 박노인이 입을 열었다. 너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 응? 첫째는 총명했고 둘째는 야물었다. 하지만 너는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쓸모가 없었으니까. 아이가 그 말을 대신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나를 보낼 때 슬펐어? 그랬다. 그럼 왜 돌아오라고 안 했어?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나 이제 알겠어. 아이는 사내를 향해 걸어갔다. 잠깐. 박노인이 손을 뻗었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사내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정했느냐?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집에 갈래. 박노인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아이가 말을 이었다. 이번엔 내가 고를게. 사내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거라. 아이는 박노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앞에 섰다. 아버지 일어나. 박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가자. 두 사람은 안개 속을 걸었다. 사내는 그 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 위에서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졌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노인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걸었다. 문득 아이가 말했다. 아버지, 나 형들 보고 싶어. 박노인은 걸음을 멈췄다. 둘째는 이미 알아. 아이가 말했다. 느껴졌어. 여기서도.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첫째는?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렇다. 아이는 다시 걸었다. 마을이 보였다. 그러나 마을은 예전과 달랐다. 집들은 기울어져 있었고 염전은 황폐했다. 사람들은 수척해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아이와 박노인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박노인이다. 아이를 데리고 왔네. 저 아이 셋째 아닌가? 수군거림이 퍼졌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달라져 있었다. 몸은 고닫고 눈빛은 맑았다. 한 노파가 다가왔다. 이게 정말 그 아이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어떻게 이렇게? 노파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노파는 뒤로 물러섰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박노인과 아이는 집으로 향했다. 집은 무너져 있었다. 지붕은 절반이 날아갔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문은 삐걱거리며 겨우 열렸다. 아이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예전 자신이 앉아있던 구석, 형들이 누웠던 자리, 아버지가 앉아있던 마루. 여기 그대로네. 그렇다. 아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전처럼 구석에 앉았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얘야. 괜찮아, 아버지. 아이가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잔잔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분다. 안개가 걷히고 있어. 이게 얼마만이야? 다음 날 아침 염전의 물이 맑아졌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 소금도 다시 하얗게 맺히기 시작했다. 마을은 조금씩 살아났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 아이가 돌아온 뒤부터야. 그 아이 뭔가 다르다. 쓸모없다던 그 아이가. 하지만 아무도 박노인의 집 앞에 오지는 않았다. 다만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박노인은 아이와 함께 염전으로 나갔다. 아버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 이제 할 수 있어. 아이는 소금을 퍼올렸다. 그 손놀림은 서툴렀으나 멈추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 나 여기 있어도 돼?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집이다. 응, 알아. 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근데 아버지, 사람들이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해. 무서워하는 것 같아.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노인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이는 돌아왔지만 예전의 그 아이는 아니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아이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마을은 살아났다. 염전에서는 소금이 맺혔고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잡혔다. 안개는 아침이면 걷혔고 저녁이면 다시 내렸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집만은 달랐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렸다.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급히 걸음을 옮겼다. 저 아이 때문에 마을이 살아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뭔가 꺼림칙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 수군거림은 여전했다. 아이는 그 목소리들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염전으로 나가 아버지를 도왔다. 박노인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불안했다. 아이는 변했다. 말은 또렷해졌고 몸은 튼튼해졌다. 하지만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다. 예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인가.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물었다. 얘야, 너 괜찮으냐? 응, 괜찮아. 사람들이 너를. 알아. 무서워하는 거 알아.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나도 이해해. 이해한다니? 나 달라졌으니까. 아이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바뀐 건 확실해.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아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보여.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뭐가 보인다는 거냐? 아이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돌담 위에 앉아 있는 거. 박노인은 창밖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아이가 말했다. 나한테만 보여. 박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엇이냐? 모르겠어. 그냥 있어. 여기저기에.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 주변에도 있고 집 안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어. 그것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있을 뿐이야.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김씨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대. 왜? 모르겠어. 멀쩡하다가 갑자기.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불안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얘야, 김씨네 아이 아프다던데 아느냐? 응, 알아. 어떻게 아느냐? 오늘 아침에 그 아이 주변에 이상한 게 있었어. 박노인은 숨이 멎었다. 무슨 소리냐? 검은색이었어. 그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보일 뿐이야. 박노인은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또 다른 소문이 돌았다. 최신의 염전에서 소금이 안 맺힌대. 왜? 모르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박노인은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봤어. 그 염전 위에 뭔가 있었어. 얘야, 아버지, 나 이상한 거 맞지? 아이가 물었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겠어. 아이는 자신의 무릎을 안았다. 나도 나 자신이 무서워. 그날 밤 박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인가?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자책으로 이어졌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처음이었다. 아이가 돌아온 후 처음으로 사람들이 박노인의 집 앞에 모였다. 박노인, 나와 보시오. 박노인은 문을 열었다.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오? 그 아이 말이오. 한 사람이 말했다. 그 아이가 뭔가 이상하오. 무슨 소리요? 김씨네 아이가 아프다는 걸 미리 알았다고 하던데. 최신의 염전일도 그렇고. 혹시 그 아이가 뭔가 하는 거 아니오? 박노인은 손이 떨렸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터무니없는 게 아니오. 저 아이 예전에 그 아이가 아니잖소. 달라졌단 말이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소.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장 돌아가시오. 박노인. 돌아가라고 했소.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우리도 이해하오.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 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박노인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안에서 아이가 서 있었다. 아버지 다 들었어. 사람들 말이 맞아. 나 다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냐? 박노인이 소리쳤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여기가 내 집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은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아버지.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근데 나도 모르겠어.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건지. 박노인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있어야 한다. 반드시. 하지만 그의 품에서 아이는 떨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꿈을 꾸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 잘못 선택한 거야?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다. 사내는 사라졌다. 아이는 눈을 떴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마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마을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박노인의 집 앞을 지나지 않았다. 멀리 돌아가거나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와 함께 염전으로 나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았다. 박노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말했다. 아버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를? 바닷가. 박노인은 불안했으나 말리지 않았다. 어둡기 전에 돌아와라. 응. 아이는 집을 나섰다. 바닷가는 고요했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아이는 모래 위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사내가 아이 앞에 섰다. 부르지 않았는데 왔구나. 응, 올 것 같았어. 무엇이 궁금하냐? 아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다. 사내는 모래 위에 앉았다. 너는 그때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었다. 하나는 나와 함께 가는 길. 다른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응. 너는 집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다. 이게 대가야? 아이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것. 이게 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 그렇다. 사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너는 원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서 있던 아이였다. 그래서 집안의 애군을 막을 수 있었지. 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너는 완전히 경계 너머를 건너갔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양쪽 다 보이게 된 거구나. 아이가 말을 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내가 더 이상 온전히 이쪽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럼 나 다시 가야 해? 그것은 내가 정할 일이다. 사내가 말했다. 나는 다시 너를 데려갈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이 마을은 다시 무너질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왜? 내가 있어야 마을이 괜찮은 거야? 너는 균형이다. 사내가 말했다.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애군이 흐른다. 바다에서, 안개에서, 땅에서.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너다. 내가 방파제 같은 거구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아이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결국 난 쓸모있는 아이였던 거네.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 생각할 시간 좀 줘. 얼마든지. 사내는 일어섰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너의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변한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는 점점 더 이쪽 세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아이는 숨이 멎었다. 그럼 나 결국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렇다. 사내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는 혼자 남았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구나. 응, 미안해. 아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왜? 나 물어봐도 돼? 그래. 아버지는 나 때문에 힘들어?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우릴 피하잖아. 아버지도 외로울 것 같아서. 박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외롭지 않다. 거짓말. 아이가 말했다. 아버지 주변에도 보여. 회색 외로움 같은 거.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야. 괜찮아. 나도 안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힘든 거. 그런 게 아니다. 박노인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나 이번엔 진짜 내가 고를게. 박노인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이번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고를 거야. 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이는 웃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 근데 곧 정할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흘 후 아이가 결정을 내렸다. 아침 일찍 아이는 박노인을 깨웠다. 아버지 일어나. 응, 왜? 나 결정했어. 박노인은 벌떡 일어났다. 뭘 결정했느냐?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나 여기 있을래. 박노인은 숨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힘들 거야. 점점 더 이상해질 거고 사람들은 계속 날 피할 거야.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근데 괜찮아. 아버지가 있으니까. 얘야, 그리고 아이는 박노인을 보며 웃었다. 나 이제 쓸모 있잖아. 마을을 지키는 거. 나 같은 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야. 박노인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괜찮아, 아버지. 이번엔 내가 고른 거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부터 마을은 평온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염전은 풍성했고 안개는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박노인의 집을 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가끔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서워하면서도 어딘가 안심하는 눈빛이었다. 마을 노인 하나가 중얼거렸다. 저 아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네. 쓸모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틀렸던 거야? 수군거림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박노인과 아이는 매일 함께 염전에 나갔다. 아이는 점점 말이 줄었다. 하지만 일소는 멈추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런 아이를 지켜보았다. 이 아이는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달이 밝았다. 아이는 혼자 집 앞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보통 사람의 것과 달랐다. 조금 더 흐릿했고 조금 더 길었다. 아이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나 변하고 있구나. 중얼거렸다. 근데 괜찮아. 이게 내가 고른 거니까. 바람이 불었다. 잔잔하지만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전체가 고요해졌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용히 물러갔다. 애군이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으나 모두가 편안한 잠에 들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내가 하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 작지만 확실한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아이는 집으로 들어갔다. 박노인은 자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의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고마워. 날 다시 데려와줘서.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을은 그렇게 평온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늦게 아주 천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다.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아이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이는 묵묵히 마을을 지켰다. 달빛 아래 아이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이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다. 평온하게 고요하게.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모두가 버렸던 아이는 결국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만약 그날 그 선택이 달랐다면 이 결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운명을 바꾼 선택의 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